홍석준 의원님 같으시면 지금 때 해외 출장이 한참 전에 잡혔다. 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다. 정말 국제 대회를 그 유치하기 위해서 발표를 하는 날이다. 예. 프레젠테이션 예, 이런 거. 이 예. 정도 날이 아니면은 이런 어떤 시국에 간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부적절하고 하고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를 정말 못 맞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베트남에 출장 가는 것은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갔을 때 그렇게 비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갔을 때 이제 그 폴란드에서 출발할 때는 14일에 출발했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이번 수해의 가장 큰 피해가 이제 오송 그 궁평 지하차도와 예. 예천인데 그 사고가 두 개의 사고가 이제 전부 다 이제 15일 날 이제 발생됐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어떤 큰 어떤 수해 사고가 없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예. 지금 이제 박정특위 위원장은 한노위원장으로서 지금 여야가 공이 빨리 처리해야 될 두 예. 가지 법이 있습니다. 하천법 개정안하고 도시침수법이라고 심지어 도시침수법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법안을 낸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두 개 법안을 빨리 한노위 처리를 하고 법사위를 통해서 이제 본회의하자고 합의까지 다 본 수해하고 관련이 돼 있는 법들이네요. 직접적으로 법안들이. 관련돼 있는 예. 여야가 합의한 두 가지 법안이죠. 예. 이것을 이제 처리해야 될 한노위의 이제 위원장으로서 이 베트남에 이렇게 외의성 출장으로 갔다는 것은 굉장히 비판받아야 될 일이고 예. 강기정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바로 직전에 그 홍준표 시장이 그 수해 시에 이제 전국적으로 수해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골프 한 시간 예. 친 것 때문에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은 것을 알았을 언론을 통해서 텐데요. 알았을 텐데 예. 또 이렇게 출장을 간 것은 예. 도저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출장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의원님 예. 지금 들어보니까요. 뭐 사과도 하고 그거에 그치지 않고 뭔가 행동을 보여라. 수해 현장 얘기인데 지금 조건을 다 충족한 심이 됐는데요. 그러면은 내일 징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징계 결정은? 일단 이제 징계 개시 결정이 내리게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유야무야하진 않을 것 같고 이제 결국 이제 징계의 어떤 수준 이제 양정의 이제 문제인 것이죠. 양정을 예.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정의경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징계가 개시를 하게 된 배경도 홍준표 이제 시장께서 이제 골프를 쳤다는 것보다는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토요일 날 골프도 칠 수도 있지 그 가지고 왜 이렇게 터집을 잡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의 공감대를 이제 받지 못하고 그러면 예. 홍준표 시장 그러면 대구 시장으로 그칠 거냐 이웃의 어떤 대구 경북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데 그러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분노를 많이 일으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징계 개시 결정이 됐는데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좀 형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징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많이 이제 미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 저희 국민의힘이 최근에 윤리위가 굉장히 무서운 기관이 돼서 징계가 많이 나왔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의원들이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이쯤 되면은 장제원 의원이 반격을 좀 강하게 한 셈인데 고민정 의원이 지금 어떤 심정일지 갑자기 궁금해지도 하네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저런 걸 두고 이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죠. 그때 당시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땐 최선의 얘기였는데. 예, 돌아보면 또 이제 그렇게 아닌 길로 나타나는데 장제원 의원은 당시에 법사위원 이제 야당으로서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 예. 대통령에게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때 당시는 최선을 다했죠. 그리고 장제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최문순 어떤 여사였던 그런 걸 그러니까 장모 얘기를 거다도 그냥 뭐 더 심각하게 이상 거론한 거예요.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예. 그 이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의 저 그 화면은 저하고도 관계 많은 게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 때 제 유튜브가 좀 한미한 유튜브라서 별로 조회수가 안 나오는데 예. 저 영상을 제가 딱 하니까 조회수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어요. 갑자기요. 네, 갑자기 폭발했어. 아. 그래 그 때문에 그런지 그 고민정 의원이 이제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영상을 아주 이제 인연이 깊은 영상인데 예. 어쨌든 뭐 당시에 최선을 다한 것이 결국은 뭐 결과가 당시하고는 좀 달리 되는 어떤 그런 어떤 사례가 있을 수 있는 게 공교롭게도
두 분에게 지금 다 조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홍석주 의원님 예. 지금 과방위 네, 소속이신데 예. 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좀 가방위원이기 때문에 좀 보태겠습니다. 지금 예. 우주 산업은 과거에 좀 조금 추상적인 것에서 완전히 지금 이제 예. 군사 어떤 목적이 아니라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앨런 머스크 스타링크라든지 또 아마존까지도 지금 이제 그 위성 예, 예. 인터넷 사업을 본격화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정 어떤 공약이기도 하고 해서 우주 항공청 설립에 따른 우주 산업을 본격적으로 좀 육성하겠다. 예, 예. 이렇게 이제 일찍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주항공청법 이게 사실은 여야 간의 쟁점이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이런저런 이유로 좀 이게 발목을 잡으면서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이 위원장 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아직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보면은 사실은 우주항공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면 이동관 이제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하지 방통위원장 마라. 또. 또 방송법 시행령으로 이제 TV 예, 예. 수준이 분리징수돼 있는 걸 방송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금 현재 내는데 예. 이걸 소위에 직회부해라 이런 걸 약속을 이제 하니까 아직 안 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방위원장으로서는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어떤 배수의 진으로서 저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주 네. 의원님. 사실은 이 다큐 영화가 처음에 제작된다는 게 알려지고 뭐 상영이 이제 7월 중에 개봉된다 이런 내용이 알릴 때마다 이거 2차 가해 아닙니까라는 논란이 계속 불거지거든요.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뭐 여성단체나 청년단체에서도 반발하고 있다는데 이거 계속 이렇게 도돌이표처럼 가는 겁니까? 그럼?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제가 얼마 전에 이 시간대도 말했지만 물론 개인적으로 그 박원순 시장을 좋아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분 예, 계시겠죠. 그러면은 박원순 시장을 위해서도 저는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그 성희롱 성추행으로 비극적인 삶을 이제 했고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잊혀질 어떤 권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잊혀질 만한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지지자들이 이런 어떤 행동을 하면은 피해자들은 2차 가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또 계속해서 관련된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제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선택적이라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 중에 예. 그 민주당 지금 의원으로 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문제 정말 앞장서서 비판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문제 처음에 터졌을 때 뭐 성희롱, 성추행, 뭐 이게 호소인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을 쓰면서 지금까지도 지금 이런 어떤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한 번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민주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너무 어떤 선택적으로 이 사안을 바라본다. 그렇게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인권 조례 공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홍석준 의원님. 예, 지금 이번에 이슈가 돼서 그렇지 이미 예. 학교 현장은 소위 말해서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예, 제 와이프도 학교 그 교사고 또 그리고 학교 많은 계시군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생들한테 이제는 정상적인 지도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진짜 최고 이제 안 떠들면 고맙고 안 떠들면 고맙고. 자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그걸 깨울 생각을 잘 안 한답니다. 제가 아는 안 깨운다고요? 예, 그 이제 일어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면 딱 치다가 이걸 팔이 뭐 이게 경부하기도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왜 이런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됐냐면은 사실은 이제 전교조 이후부터 이제 학생 인권 하면서 조금이라도 학생 인권에 위해가 되는 건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상담을 뭐 학부모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하더라도 또 이게 뭐 아동 침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석을 뭐 해버리고 사실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학생 인권 조례에 굉장히 좀 그 문제점이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복장 규제라든지 두발 규제라든지 이런 예. 것도 인권에 반한다 해가지고 이제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죠. 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정상적인 이런 어떤 규제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인권 조례도 문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예. 이제 개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 교권과 인권이 별개가 아니라 교권이 제대로 서야지 예. 이제 학습을 하는 선생님이 사기가 높아지고 예, 그러면 예.
다른 학생들에게도 충분한 어떤 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교사적 측면이 아니라 예. 학교, 학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 예. 대상으로 이렇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홍석중 전 의원님, 네. 이거 부부가 갑자기 변호인단 뭐 해임권으로 무슨 언쟁처럼 비춰졌거든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인데 사실 법정에서 부부들이 좀 언쟁을 하고 목소리를 좀 높이는 것은 이제 이혼 소송일 때는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이러는 유의 소송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변호인단을 사실이죠. 어떻게 할 거지 이걸 가지고 지금 예,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이화영 그 전부시장 그 부지사 예. 부인은 굉장히 그 이재명 그 지금 대표 지지자라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들립니다. 알려져 있습니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화영 지금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해서 김성태 전 회장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이제 대북 송금했다고 지금 인정되니까 결국 이제 멀리다 이제 결국 이제 조금씩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입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화영 그 전 부지사 이제 부인은 결국은 이제 저런 것을 결국 이제 밝히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까지도 이제 가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좀 언쟁이 예.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변호사 이제 해임을 한다고 했는데 오늘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니까 이렇게 이제 부부간에 내 뜻이 아니다. 뭐 예, 이렇게. 예, 목소리를 지금 높이는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